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완수하고자 합니다. 제가 피스트에 확인을 했습니다. 3일밖에 출근을 안 했어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확인을 딸한테 했습니다. 뭐 여러 명하고 같이 갈 때는 태그를 찍지 않고 들어가는 게 많았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과를 기억합니다. 예, 오늘 뉴스 탑10이 뽑은 1위입니다. 첫 행보가 수사 대상 키스트, 그리고 조국 장관의 청문회 뒤끝 얘기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국 이슈는 여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오늘 아침 현충원 참배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조국 장관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제 취임사 목소리 다시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법무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완수하고자 합니다. 화면 같이 보실까요? 장혜찬 평론가님. 오늘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는데 방명록에 쭉 보면 역시 기승전 검찰개혁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이란 말을 10번이나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도덕적 흠결이나 국민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 대의를 다시 한번 또 되새김하는 것이고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실 가족이 또 어떻게 보면 본인까지도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허수아비 장관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삼게 된다면 허수아비 장관이 되지 않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장관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지 않겠다. 내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 명분을 앞세워서 적극적으로 검찰 내 인사권도 행사하고 윤 총장의 어떤 사단, 윤석열 사단도 내가 견제하겠다. 그런 의미가 이 검찰개혁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검찰개혁 중요합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저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우선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임명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의 정확한 법적 신분은 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예.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사건이 배당돼서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 정확히 맞습니다. 부인은 현재 피고인 신분이죠. 그리고 검찰개혁이 누구의 전유물입니까? 누구의 전유물이고 혼자서도 검찰개혁을 완수했다면 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못했겠습니까? 저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현재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안은 국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표결권을 행사해야 돼요. 예. 그렇다면 조국 장관은 장관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는 게 타당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면 본인은 임명돼서는 안 될 인사였습니다. 조수진 부장님 방명록부터 이제 시작을 좀씩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조국 장관은 임명 뒤 첫 국무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최전문 교수님. 네. 그런데 오늘 뭐 지금 화면에도 나오긴 할 텐데 뭐 이 화면은 약간의 미소를 띈 것도 있지만 웃음기도 없었고 예. 이 회의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차담에도 조국
장관을 안 갔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아마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화면에 잡히고 화면에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또 구설수도 오를 수 있고 또 언론이 또 어떻게 보도할지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후보자로 있을 때 또 임명 과정과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 아직도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모습 보이는 거 대통령과 함께 있으면서 웃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런 모습이 도리어 부정적으로 미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일부러 박능호 장관이 이쪽으로 오시라고 얘기했는데도 가지 않았다고 하는 걸 보면 일부러 피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부인이 또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어쨌든 뭐 무죄 추정 원칙에서 지금 당장 뭐 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저런 모습, 그러니까 웃는 모습이나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이 사진에 잡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저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주목해볼 만한 부분은 이겁니다. 자, 국무회의가 열린 데가 바로 공교롭게도 조국 장관 딸의 허위 인턴 경력 의혹이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였습니다.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원서 한번 보자고요. 자기소개서. 키스트 분자인식연구센터에서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 그럼 여기서 8일은 빠졌는데 교수님의 양해로 8일은 빠졌다는 얘기죠. 양해를 미리 구했다고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그러면 확인했습니다. 제가 키스트에 확인을 했습니다. 따님이 몇 번 왔나? 여기 적어보세요. 따님은 출입증에 2011년 7월 12일, 20일, 21일 3일간만 출입증도 아닌 방문증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이거 정식 공문이에요. 국회의원에 보낸 네. 3일밖에 출근을 안 했어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확인을 딸한테 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 담당 선생님을 만난 거는 7월 11일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아이가 출입을 할 때 태그를 한 경우도 있고 여러 명하고 같이 갈 때는 태그를 찍지 않고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짚어볼 건 이거예요, 조수진 부장. 네. 며칠 전까지 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검찰이 압수수색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장관 취후의 첫 국무회의를 참석했다. 저 보도를 보고 오늘 저는 참 고약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키스트 같은 곳은 국책연구기관인데 지금 현재 압수수색을 당해서 검찰은 이 압수수색에서 가져온 자료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왜 이 키스트가 그렇다면은 지금 수사 대상이냐? 두 가지 정도 이유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국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시에 자기소개서에 3주 인턴을 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출입 기록은 2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인턴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증이 아니라 방문증을 끊고 했다. 여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인턴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신분이었다. 이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른바 무죄 추정의 원칙,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을 했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수사 대상 기관에서 그 수사와 관련된 피해자를 장관으로 임명해놓고 같이 참석을 한다? 이것이 법치에 해당이 됩니까? 네, 참담합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여기서 왜 국무회의가 열렸고 그리고 조국 장관이 첫 국무회의 대비가 여기 있는데 청와대는 지금 왜 여기냐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하고 있어요? 한일 간에 지금 경제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산 소재나 부품 독립화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키스트가 국책연구원이기 때문에 일본의 보복에 대응하는 국내 연구기관 격려 차원이었고 이번 일정이 몇 주 전부터 잡혔다고 했는데요. 저는 참 부적절한 오해를 야기하기 좋은 장소였던 것 같아요.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이 키스트에서 어떤 증언이 나오느냐 또 어떤 자료가 제출되느냐에 따라서 장관 신분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의 어떤 법적인 신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증언을 보면 실제로 조국 장관의 딸이 3일밖에 출근을 안 했는데 어떻게 3주 증명서가 나왔고 그 인턴을 책임졌던 연구원 같은 경우는 내가 증명서를 발급해 준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증명서를 발급해 준 연구원은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게 부탁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 조국 장관의 국무위원 대비를 시킨다는 것은 아무리 그전 일정이 있었더라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 이 부분이
청와대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검찰 수사와 키스트 연구원들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과한 해석이라고 청와대는 말하겠지만요. 이 민감한 사안에서 아주 작은 오해 하나도 유발을 안 해야 되는데 매우 큰 덩어리의 오해를 장관 취임 그 다음날 바로 던져버리게 되면 이러고도 어떻게 검찰 수사 독립적으로 하라는 말이냐, 공정한 수사 하라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와대 입장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2, 3주 전에 국무회의 장소로 잡아뒀던 곳이고 이거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차원에서 한 곳이다. 근데 정태 변호사님, 이런 건 어떨까요? 며칠 전에 압수색을 받은 곳이긴 하나 그만큼 이 국무회의,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그만큼 조국 후보자가 떳떳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그 키스트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 자체가 우리 청와대는 조국 후보의 아무나 잘못 없음을 보존한다.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 보복 대응 차원에서 거기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 영국 영화도 있는 것인데 지금 더더군다나 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첫 국무회의 아닙니까? 그 국무회의를 그런 논란이 많은 곳에서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공식 업무를 시작한 오늘 조국 장관은 어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전화를 걸어서 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국 장관 지난 기자간담회 때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현행 법률과 서울대학교 학칙에 따르게 되면 선출직 아닌 임명직 공무원은 휴직 제한이 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현재 지금 저를 둘러싼 임명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종료되고 난 뒤에 나중에 정부와 학교와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에 너무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어제 휴직 의사를 밝혔고 조국 장관의 얘기도 하면 앞으로 수업권 침해를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사실 뾰족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이제 본인이 교수직을 그만둬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지금 이제 본인이 한 말을 그대로 워드를 그대로 이제 믿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제 시간을 갖고서 그걸 논의해 보겠다 이런 의도로 들려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당장 무슨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교수직에 사직을 하게 되니 일단 휴직계를 내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저 지금 그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말이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계획이라고 하면 학교와 또 관계기관과 논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휴직계를 냈기 때문에 이걸 계속 휴직을 할지 아니면 본인이 저기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차후에 다른 결정을 할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장관도 그렇고 조국 장관의 부인은 결국 조수임 부장 2학기 수업 폐강을 했더라고요. 네, 당초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차례에 걸쳐서 교양학부의 영어, 영문학 이런 걸 가르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서 이 수업이 다 폐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수업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조국 장관으로 좀 돌아온다면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까지는 과거의 말과 글이 조국 장관 후보자의 정말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휴직과 관련해서는요. 과거의 말이 아니라 지난 2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얘기예요. 나홀로 기자회견에서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이 바로 9월 2일 기자들 앞에서였습니다. 지금은 현재의 말도 뒤집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요. 조국 장관이 임명 전날 밤에 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에게 감사 문자를 보냈는데 보도가 된 것처럼 금태섭 의원만 쏙 뺐었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지난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조국 장관을 비판한 게 아니냐, 그 이유 때문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청문회 때 목소리 들어보시죠. 후보자 또는 후보자 주변에서는 위법은 없다. 결정적인 한방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과 달리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 때문입니다. 그 비판의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성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제목으로 뒤끝이라는 단어도 썼는데 이것 갖고도 뒤끝이냐 아니면 금태섭 의원만 쏙 뺀 단순 실수냐 참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키스트에서 국무회의 연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들이 참 조국 장관 주변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법사위의 여당 의원들이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도요. 처음 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 조국 당시 후보자 비판을 했지만 질의 과정 내내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추면서 조국 후보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끔 판을 깔아주는 데는 누구보다 큰 공을 세웠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왜 금태섭 의원을 쏙 빼서 다른 법사위 의원들에게는 내가 지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보내준 성원과 지지를 잊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데 그 문자를 왜 금태섭 의원에게는 안 보낸 걸까요? 심지어는 법사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의원들에게도 청문위원이 아닌 의원들에게도 보냈는데 최소한 청문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에게는 보낼 거면 같이 보내는 게 이런 뒷말이 안 나오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국 장관은 장관되기 이전이나 또는 장관된 이유나 계속해서 불필요한 오해들을 자꾸 만들어서 본인과 관련된 뉴스를 생산하는 좀 그런 탁월한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을 좀 의식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준봉 교수님, 네. 조국 장관이 금태섭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앞으로 성원에 지지했던 분들 마음 잊지 않고 살겠다라는 얘기, 문자 안 보내고 일단 전화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아마 조국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뭐 의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데 어쨌든 저게 논란이 되니까 조국 장관은 직접 전화를 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금태섭 의원도 열심히 잘 하시라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한 걸 알려주고 두 분은 뭐 제자와 스승 관계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물론 뭐 서운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당 의원이 도와줘야 본인이 또 업무를 하는데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전화를 한 것 같고 불필요한 오해를 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전화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법사위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전화를 받은 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테니 도와달라, 열심히 잘하시라. 뭐 일단 말은 훈훈한데 다음 그래픽을 보실까요? 조수진 부장, 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네.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이유, 핵심은 이겁니다. 청문회 때 여당 의원들이 지나치게 조국 후보자, 당시 후보자를 감쌌던 이유가 조국 장관이 과거부터 후원회장을 했던 이해찬, 박주민, 우원식, 심상정 면면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야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후원회장이라고 하는 건요, 사회적인 명망가라든지 아니면은 대중적인 인기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주로 맡아요. 그만큼 이 정치인에 대해서 후원회장을 맡는다 하면 그 해당 정치인까지 인기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2012년 4월 총선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2012년 4월 총선 때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가 후원회장 비슷한 역할을 했던 분, 제가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그때는 8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광덕 의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근 6년간, 그러니까 민정수석 가기 전까지, 민정수석 때는 맡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민정수석 되기 전까지 여권 정치인들의 후원회장을 맡은 사람을 세봤더니 21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중에서 저는 2명에 특히 주목을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컴퓨터 그래픽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입니다. 이번에 청문특위에서 활약을 했죠. 거기에서 공격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후원회장이라는 특수관계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민주노동당으로 17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구를 배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2012년 4월 총선 때 당시에 진보의 어떤 멘토라고 여겨지던 조국 교수가 SNS에 글을 올립니다. 우리 진보 진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경기 고양 하나를 심상정 씨에게 양보하자. 그러면서 당시 민주당 후보를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 이래가지고 그 후보가 물러났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심상정 의원이 지역구를 받았고 그리고 거기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정의당이라는 당명과 걸맞지 않은 정의롭지 않은 행동이 빚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조수진 부장, 짧게 하나만. 그러면 지금 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잖아요, 조국 후보자가, 네. 조국 장관이. 그게 당시에 기습 기자 간담회 때 VIP 의전을 받은 것도 영향이 있다. 이것도 과도한 해석입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문재인 정당입니다. 지금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들어갔습니다만 민주당의 전통적인 그 모습을 보면 어떤 그 민주당에서 어떤 전통적인 가치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초재선들이 성명을 발표한다든가 정풍운동을 벌여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오히려 쓴소리한 의원들이 문자나 전화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문재인 정당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네, 거기에다가 더 흥미로운 것은 정의당까지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이게 좀 흥미로운 점이죠. 알겠습니다. 첫 국무회의 장소가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압수를 당했던 키스트 그리고 조국 장관의 뒤끝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